일론 머스크는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xAI는 오픈 AI, 메타, 제미나이 등과 경쟁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딥시크 쇼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모두가 오픈 AI 오원과 같은 추론 모델에 집중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통합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적대적 인수 시도와 같은 형태의 통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배적인 주주입니다. 이번 예상치 못한 제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샘 올트먼은 우리가 원한다면 트위터를 97억 4천만 달러에 사겠습니다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반응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사실 올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관계도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픈 AI가 AGI 조항을 촉발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해야 하는 이익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에는 많은 법적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사회 의석은 없더라도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직 트위터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올인한 상태이며 이것이 그들의 AI 분야에서의 핵심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 제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벨러 이쿼티 파트너스, 베런 캐피털, 아트레이데스 매니지먼트, 바이 캐피털, AVC, 아리 이마뉴엘,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 조 론스데일 등 매우 강력한 투자자 그룹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xAI에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AI를 AGI와 생성형 AI의 핵심 모델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오픈 AI와의 연결을 원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이 형태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xAI는 오픈 AI보다 훨씬 작은 회사인데 작은 물고기가 큰 상어를 삼키려는 상황입니다. xAI는 최근 자체적으로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 모델 경쟁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주요 기본 모델 회사는 6개로 압축되었습니다. 엔트로픽, 메타, 제미나이, xAI, 오픈 AI, 그리고 중국 기업이 포함됩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딥시크와 같은 대중적인 돌파구가 없다면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이러한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메타의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메타와 구글에게 좋은 점은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모델을 직접 배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개념들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들어봐 주세요. 끝까지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것은 곧 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함께 이해해 봅시다. 제 생각에 돈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추상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에 기여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잔디를 깎든 유리를 닦든 회사를 창업하든 팟캐스트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나탈리, 당신은 당신이 가진 시간과 당신의 삶이 표현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노동, 노력이 모든 것을 대가로 우리는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돈은 사회에 대한 당신의 기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해요. 원래 그게 돈의 목적이니까요. 돈이 생기기 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예를 들어 5명이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탈리, 넌 사냥을 가고 난 물을 길러 올게. 다른 친구는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가 서로 나눈 걸 공유하는 거지.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지은 집에서 잘 수 있고 제가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고 당신이 사냥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기여를 주고받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나탈리, 만약 당신이 오늘 홀푸드에 가서 저 팟캐스트를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리바이 스테이크 2개 주세요 라고 한다면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팟캐스트엔 관심도 없어요. 제가 그걸로 뭘 하라는 거죠? 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돈을 발명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노력,
노동을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돈이란 당신이 이 세상에 기여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해요. 또한 돈은 당신이 사용한 시간, 에너지, 노동, 노력을 저장해서 나중에 필요한 것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탈리, 당신은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홀푸드에 가서 스테이크 2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돈이 정부든 기업이든 어떤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다면 그들은 그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결국 돈을 점점 더 가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이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그만큼 실제 돈의 가치도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걸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건 시간과 에너지를 찍어내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일하지 않고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릴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당신의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당신이 평생 쏟아온 노동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인데 정부가 그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결국 당신의 인생도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삶의 가치가 떨어져요. 집을 덜 사고 기름도 덜 넣고 옷도 덜 사고 휴가도 덜 가고 교육도 줄어들겠죠. 심지어 아이를 덜 낳고 가족을 이루기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지만 그건 전쟁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결국 그렇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구도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자산을 소유할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 세상에 가치를 기여하고 싶고 그 가치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저의 노동의 가치를 줄이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세상에 쏟은 노력과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싶어요. 또 제가 노력한 만큼 같은 수준의 집을 사고 같은 수준의 옷을 사고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길 원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10명 낳고 싶다면 그만한 재정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게 비트코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에요. 우리는 작업 증명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수준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공급이 고정된 화폐 단위예요. 비트코인은 추가로 더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만약 금을 더 찾고 싶다면 추가로 채굴하면 되겠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80억 개의 치즈버거를 제공하고 싶다면요. 이것도 만들면 돼요. 애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10억 개의 아이폰을 공급하고 싶다면요. 만들면 됩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공급이 고정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유한하고 추가 생산이 불가능한 무언가를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화폐가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세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싶어 하고 그 가치를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것을 보면 이건 그냥 특정 회사가 마음대로 찍어내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얻어야 합니다. 그게 실제로 채굴을 통해서든 현실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서든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은 일종의 인공 채굴을 한 것과 같다고 봐요. 그는 평생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만들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금융공학을 이해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가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몇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그가 얻은 비트코인은 결국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 결과예요. 물론 그가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시간과 에너지는 세상이 소비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자원이에요. 이제 리플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1000억 개의 XRP를 찍어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핵심이에요. 물론 리플이 스마트 계약이나 결제 네트워크 용도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논의이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중립적 화폐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며 누구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이 도대체 뭔데? 왜 가치가 있어? 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시간, 에너지, 노동, 노력을 들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며 그 누구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방금 짧은 영상 2개를 확인해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첫 번째 영상은 지금 머스크가 오픈 AI 지분을 인수한다는 발표 후에 거기에 대한 관련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자, 현실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오픈 AI 지분을 머스크가 인수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는 AI에 대한 진심을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이를 통해서 xAI가 굉장히 부각을 받겠죠, 시장에서. 이게 이제 테슬라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조금 긴 영상이었는데 잭 말러 그 인터뷰 영상인데요. 자, 왜 비트코인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나의 소중한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다른 사람과 교환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월급은 고정돼 있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저는 이 짧은 영상이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렸고 멤버십 회원에 대해서는 먼저 선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 다시 재해설을 곁들인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간밤에 테슬라 주식이 6%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자,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견고한지, 그리고 최근 테슬라의 5년간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지도 함께 테슬라 소식, 비트코인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테슬라가 이렇게 6.3% 좀 큰 폭으로 내렸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소폭 하락, 애플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죠. 2.18% 안정적으로 1위를 굳히고 있고요. 메타가 지금 17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지금 메타가 많이 부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뒤에 메타와 테슬라를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28.5달러 지금 퍼가 PER이 149까지 내려왔죠. 자, 이게 이제 120까지 내려온다면 뭐 280 전후로 될 텐데요. 여러분 마음을 좀 단단히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PER과 EPS를 냉정하게 본다면은 그동안 주가가 조금 오버슈팅된 부분은 맞죠. 하반기는 돼야 테슬라 매출 그리고 신차 발표 이런 성과들이 이어지면서 또 자율주행까지 맞물려서 진정으로 테슬라가 400을 뚫고 500까지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때까지 조금 참으면서 테슬라,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경제 독립 부족한 수량을 채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머스크의 오픈 AI 인수 이 시도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좀 내렸는데 현재로서는 그 X 트위터 인수 당시와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거 그 트위터 지금의 X를 인수할 때 당시에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졌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걸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트위터 인수 당시를 좀 살펴보면은 2022년 4월 저도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그로부터 10월에 트위터 거래가 최종 성사됐는데 이때까지 테슬라 주가가 3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달러대에서 200달러대로 떨어졌죠.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 다 회복을 했죠.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X의 인수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시켰고 테슬라의 FSD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 AI의 인수를 통해서 그 테슬라의 xAI에 굉장히 좋은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는 않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수에 참여한 그 돈줄들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xAI의
지금 6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8조 정도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데, 그 당시에 투자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xAI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대면서 이제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머스크의 이러한 시도는 xAI 시장 재배력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X 인수 당시에 그런 충격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400달러, 500달러에 만족하시고 경제 독립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나가시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최소한 테슬라 주가 1000달러, 1대10 주식 분할까지 1차 가보고자 하는 분들은 끝까지 방송도 들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1차 10,000달러를 가기 전에 이제 1000달러를 목표로 간다면 지금 냉정하게 480이나 400달러 또는 350달러에 한 주도 좀 모으는 것보다 이게 최대한 250달러, 280달러, 300달러 이렇게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는 게 당연히 평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유리한데, 지금 내가 수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게 500을 빠르게 돌파한다 해도 그 주가는 EPS하고 PER 실적에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잘라 말해서 1000달러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말하면 지금 330달러에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수량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다면 아마 제 말을 좀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그 오픈 AI 인수하기 위해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을 한다는 거는 대다수 투자자들에게,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또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면 많은 수량이 나오면 테슬라 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관세 25% 부과, 거기에 더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테슬라에게는 조금이라도 그 생산 단가를 높여주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완벽하게 수직 계열이 100%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15% 정도 가격 상승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은 당연한 거고요. 자, 테슬라의 그 전기차 판매, 어쨌든 중국과 유럽에서 감소한 건 사실인데,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모델 Y 주니퍼의 신모델이 이제 램프업 과정이 최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이 끼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투자자들이라면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 12월 17일 기준으로 479달러 종가 마감했는데, 이것 대비해서 현재 33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31%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70% 올랐다가 지금 다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고요. 자,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도 현재 그 파월 그 연준의 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억 6,300만 원 최고가 기록 이후에 1억 4,500만 원으로 많이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96,000달러대 이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죠. 자, 아직 시장의 유동성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유동성이 나오려면 금리라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 경영도 하지만 공적으로 지금 도지위원회 수장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스스로도 재산이 131조 원이 날아갔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원 개인별로 이제 우리가 시드머니, 경제 독립을 위한 테슬라나 비트코인에 투자한 돈은 다 틀릴 텐데 제일 많은 재산을 잃은 게 사실 머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항상 그 지켜보면 원칙이 있는데, 본인이 사업이든 그 어떤 인류에 공헌을 하는 좋은 취지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계속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CEO는 독특하죠. 일례로 예를 들어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그리고 메타의 마크 주커버거, 이런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만 하는데요.
자, 그래서 호불호는 당연히 있겠죠. 뭐 그냥 테슬라에만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M7의 상위 5개 이상의 기업들의 시총을 다 합친 시총 최소 15조 15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머스크의 지금 행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 큰 게 바로 이 머스크의 도지의 봉사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 FSD 자율주행 전격 승인. 자, 이게 되는 순간 이제 테슬라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승자 독식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그 승자 독식이 구축되면 과거 애플의 그 스마트폰이 나와서 애플이 시총 1위를 지금 10여 년 하듯이 그 이상으로 이제 테슬라가 승자 독식의 시간이 오는데, 그 현실이 펼쳐지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머스크가 이렇게 개인의 고통을 감내하듯이 테슬라 투자자들, 물론 경우에 따라서 10조 가지고 계신 분, 100조 가지고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제독립 씨앗을 키운다는 의미는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는 쉽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내하면서 견뎌야 될 시간이다. 반드시 이거는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로,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을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보시느냐에 따라서 실현의 시간으로 보시는 분은 고통스러울 거고, 2번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로 보시는 분은 비중을, 사람이기 때문에 1번에 더 안정성량 고객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2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로 아직 $1,000 비해서는 싸지 않느냐.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분 좀 더 지금 실현의 시간을 그 감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모든 선택은 투자자 개인의 선택이고, 제 방송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제독립 씨앗을 키우고 최소한 2030년까지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뜻에 동참하는 분과 같이 가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고, 또 좋은 정보를 팩트 기반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취사 선택은 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또 뭐 이런 게 못마땅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셔도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지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xAI와 그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 자, 이 기사를 잘 보시면은 스페이스X 지분이 머스크가 42%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지분의 가치 1360억 달러. 그러면 하나로 197조 원. 테슬라 현재 시총의 약 10분의 1 정도를 그 스페이스X. 그러니까 xAI와 스페이스X는 지금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 테슬라는 이렇게 소홀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일리는 있겠죠. 어떤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배, 30배를 보고 테슬라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큰 판을 짜야 됩니다. 그 큰 판이라는 거는 최소한 FSD 완전 자율주행을 통한 5조의 가치, 그리고 옵티버스를 포함한 25조의 가치를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30억을 만드는 그런 목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잔잔한 파도를 우리가 잘 극복을 하면서 조금 시간에 이 리스크를 녹여가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타임 표지에 그 트럼프 자리, 대통령 자리에 앉은 머스크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자, 뭐 호불호가 갈리겠죠. 자,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와 머스크와 트럼프 동맹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거겠죠. FSD가 얼만큼 점프업이 되느냐. 자, FSD 13.27 버전이 자, 신호등이 꺼질 때, 우리가 사람이 운전할 때는 보통 신호등이 꺼져도 융통성 있게 앞으로 나가거나 운전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피소드 영상에서 쭉 보시고, 자, 이런 좁은 골목, 그러니까 그 좁은 길, 그러니까 좌우로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사람도 운전이 미숙하면 긁히거나 박힐 수가 있는데,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주행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다면은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홀츠하우젠, 지금 테슬라의 그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많지 않은데 홀츠하우젠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석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이제 360도 뷰 기능, 그러니까 주니퍼 모델 Y 신모델의 앞부분에 그 카메라,
최신 카메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360도 부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오픈 AI에 입찰하고 나서 샘 알트만이 이제 그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머스크에 대해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샘 알트만과 머스크의 그동안 오픈 AI 창업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뭐 샘 알트만도 뛰어난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 머스크가 추구하는 인공지능은 그 사람이 통제 가능한 오픈 AI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오픈 AI.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은 지금 영리 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또 이게 폐쇄적인 클로즈 AI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오픈 AI를 추구해서 또 한 방을 맞았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지금 머스크가 XAI를 통해서 추구하는 그런 그 인류의 어떤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최소한 어떤 기준을 갖춘 그런 AI를 추구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알트만은 이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한편 일론 머스크는 지금 그 백악관에서 열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X를 무등을 태워서 그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 질문이 그 기자가 오니까 왜 스페이스X가 이제 그 펜타곤의 계약에 대해서 수주를 했느냐. 왜냐하면 제일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된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테슬라의 멕시코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왔는데요. 멕시코에서 드디어 FSD를 그 공식적으로 출시했다가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을 멕시코 운전자가 그 자율주행을 통해서 지금 운행하는 모습을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테슬라 멕시코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매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테슬라는 승자 독식을 지금 가져가기 위해서 기술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FSD건 아니면 그 물질적인 테슬라 전기차건 완성도를 99.9%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여러분 시장에 가더라도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제품을 주부 입장에서는 선택할 것이고, 자, 내가 차를 사러 가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최첨단 기능을 갖춘 차를 누구나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런 차를 만드는 게 바로 테슬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테슬라를 투자하는 거고, 그런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이래셔야 된다. 이거 재밌는 영상이라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은 이 롤러코스터에서 아주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가 바로 오른쪽에 이런 분이라는 거죠. 롤러코스터가 비틀든 90도로 떨어지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앉아있는 자세, 이게 이제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 자세다. 그래서 분위기는 심각하지만 재밌는 영상으로 뒤에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339, 이거보다 더 떨어졌죠.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드는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6% 떨어지는 게 이제 기간을 늘려봐도 그렇게 1년에 많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강심장을 가지고 한 주 두 주 살 수 있는 용기와 근력을 자꾸 키우셔야 저가 매수. 결과적으로는 떨어질 때 못 사면 가격은 평단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해주시고 무리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형편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정말 가슴이 쫄깃해지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지금 주가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길이 완전히 급커브가 섞인 내리막길인데 길도 좁아요. 근데 이거를 FSD 자율주행을 해서 내려가는 건데,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이 운전자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선택한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전 세계 그 FSD 자율주행 유저들이 이런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에피소드 영상 이걸 보시면, 자, 이런 내리막길, 길도 좁은 데서 FSD가 멋지게 해내는 걸 보면 이제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만 봐도 이미 지금 오픈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또 5,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만큼 머스크는
제품에 대한 완벽을 추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사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국차 같은 경우는 FSD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뭐 주차 기능이 기둥을 찌그러 받고 이런 거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기술력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의 그 XAI, 이걸 통한 인공지능이 지금 테슬라 FSD 기능을 가장 빠르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 참으면, 지금 이 영상만 봐도 사실은 FSD 자율주행이 지금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보면 우리가 주가가 뭐 이렇게 빠지는 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또 두 장의 그 영상을 좀 올렸는데, 하나는 스타쉽이 멋지게 발사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올렸고, 또 이렇게 메카질라가 잡는 모습도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던지려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본인 주식도 굉장히 큰 금액이 뭐 100조 이상이 날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전 세계 테슬라 투자자들 마음을 단단하게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꿈은 좀 더 원대해야지 일상의 작은 정말 그런 꿈들을 더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뒷부분에서 같이 공유해 드리기로 하고, 자, 주니퍼 Y 신모델이 정말 신기능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반대차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을 켜고 오면 눈이 부셔서 순간적으로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이 모델 Y 주니퍼의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기능이 그 상대편 그 헤드라이트 강한 거를 부분을 좀 어둡게 해서 눈부심을 좀 방지하는 이런 신기술이 접목이 돼 있다고 하니까 참 어마어마한 거죠. 참 테슬라는 보이지 않게 이런 걸 뭐 홍보를 한 건 사실 없잖아요. 이게 다 사용자들이 알아보고 발표를 하고 또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제품이 명품 반열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이게 어느 순간 이제 하나 툭 터져버리면, 그러니까 FSD가 완전 전격 승인돼 버리면 그때는 정말 300~400만 명이 그냥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뭐 하루아침에 6%가 아니라 60%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순간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메가팩, 상하이 이제 메가팩이 본격 생산에 들어갔는데, 이 1메가팩의 무게가 38톤이라고 합니다. 2번 보시면. 그런데 이게 거대한 이제 그 파워뱅크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이게 모델 3 후륜구동 버전,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 62대의 배터리 용량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많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 저장 에너지를 통해서 효율은 극대화시키고 테슬라는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2027년만까지만 가면 지금 메가팩 실적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전기차 매출의 2배니까 테슬라 주가는 기본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500 이상 100% 간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간만 잘 견디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가팩에 대해서 이제 그 Q&A를 잘 살펴보면은 왜 메가팩이 중요하냐면, 1번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이제 테슬라의 사명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전지구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 태풍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발전이 안 되고 이럴 때 언제 어디서나 충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메가팩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왜 메가팩을 만드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거대하게 보면 에너지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추구하니까 이 로보택시, 뭐 FSD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큰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라는 거죠. 모든 거는 이제 선순환하는 테슬라에 끝나는 생태계, 전기차 충전부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 사용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제 가는 거를 테슬라는 거대하게 지금 추구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하나 그림을 꿰맞춰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가팩 시장의 규모가 여기 보면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추정에 따르면 $500억, 그러니까 하나로 약 72조 시장인데, 이거는 72조 시장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10배가 되면 더 커지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72조인데 여기에 테슬라가 한 10%만 점유해도 7.2조, 20%면 14조입니다. 그러면 여기 EPS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주는 시간이 2025년 하반기 갈수록 이게 받쳐주니까 지금 전기차는
고가 전기차는 약간의 캐즘 내지는 포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공략하는 게 이제 테슬라의 모델 Q 25,000에서 3만 불짜리 저가형 차가 이제 상반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FSD가 나오고 순차적으로 메가팩이 판매 실적이 증가되면 당연히 테슬라는 주가가 펌핑이 됐던 게 원위치 됐듯이 다시 한번 또 펌핑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1, 2, 3번을 보시면 테슬라의 그 처음 입문하신 분들 1번을 한번 봐주세요. 3개월 수익률은 6%, 6개월 수익률은 66%, 2년 수익률은 69%, 오히려 1년 수익률보다 떨어지고 있죠. 1번을 보시면 단기 변동성이 정말 극심한 주식이 테슬라 주식이다. 이게 쉽지 않은 주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 2번을 보시면 세상에 3년 수익률이 15%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수익률이 69%인데 그때 팔걸 이런 후회하시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게 99번을 맞춘다 해도 단 한 번을 틀리면 그 투자의 대가들이 다 실패의 나락으로 간 게 바로 사팔사팔 하다가 99번은 맞췄는데 마지막 한 번은 크게 털려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자신 없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은 그냥 테슬라 주식을 그냥 바이앤홀드 하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특히 종잣돈이 적을수록. 그래서 어디까지 최소한 가보냐 하면 여기 5년 수익률 보면 447%인데 5년에 4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10년 수익률은 2220%인데 이게 22배가 올라간 겁니다. 이 3일경제독립 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애청자분들은 최소 여기까지는 1차 목표로 가보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3번 IPO 이후에 상장 이후에 테슬라 주식은 24,613%가 올랐는데 이게 246배라는 거죠. 사실 이것까지 가는 사람이 롬바론이나 몇 사람 빼고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10배에서 한 50배 사이 그 정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역량에 맞는 수익률을 또 경제독립의 어떤 자기가 꿈꾸던 목표를 달성했으면 털고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10배 정도까지 그러면 2030년에서 한 35년 정도 기간이 될 텐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재밌게 한번 가보자는 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목표를 달성한다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최소 10배에서 246배 사이에 나는 어느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지 그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자는 거죠. 자,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 X까지 지금 백악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흔들어도 사실 트럼프와 머스크 동맹은 끈끈하게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의 기업들, 지금 테슬라는 24시간 동안 1,500대 이상의 파워월3를 생산했으며, 이는 3개월 전 1,000대에서 50% 중간 수치다. 이게 50% 올라간 거예요. 주가로 따지면 50%가 점핑할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 테슬라의 그 현재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1번을 보시면 고점 대비 30% 하락한 상황인데, 자,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 60일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1번 별표한 걸 보시면 그때 당시 테슬라 주가가 213달러였는데 이게 488달러까지 무려 120%가 오른 거는 결국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이걸 만든 거죠. 자, 그때는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불과 한 달 사이에 테슬라 주식이 한 35% 떨어졌다고 해서 그때 오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니까 또 뭐라고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잘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가치보다 더 점핑이 됐고 그리고 다시 되물림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잘 우리가 견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평균적으로 이 중간에 보시면 125% 빠른 상승 후 하락은 테슬라를 장기 투자했던 분들이라면 놀라운 일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인데, 이게 테슬라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도 그랬고 지금 잘 나가는 엔비디아, 메타 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가의 급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기는 거는 결국은 최소 3년, 5년, 10년 장기 투자 기간이 길수록 결국은 10배, 20배 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그 체크한 표시를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 테슬라 목표 주가 $1,000 1대10 주식 분할 이전에는 땡큐 줍줍 기회로 활용하다.
특히 자본이 적을수록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은 항상 롤러코스터 타는 주식이다. 그러려니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테슬라인가를, 왜 테슬라는 30배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인가를 확인해 본다면 1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1,000가 가능한 이유를 짚어본다면, 자, 1번에서 12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 이미 1번 보시면 새로운 모델 Y가 출시가 돼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는 거는 2월 말 3월 가면은 빠르게 램프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모델 Y의 빠른 확장 기대를 해보는 거고, 실제로 그런 조짐이 자꾸 보이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기능도 업데이트가 됐고 성능도 올라가고 당연히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는 모델이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제일 기대하는 거는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출시가 된다는 것, 요거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세미 공장 지금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연말쯤에 첫 번째 생산 궁극적으로 5만 대의 세미 트럭, 자, 이것도 EPS에 굉장히 기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1000대 옵티머스 파일럿 생산해서 공장에 투입하는 것, 그리고 이때 손가락이 이제 22 자유도, 그래서 이게 결국은 10,000대까지 생산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5번 보시면 사이버트럭 RWD가 출시되는 것, 그리고 6번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생산 라인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7번 제일 기대되는 거죠. 앞으로 5개월 뒤 텍사스 오스틴에서 FSD 초기 로보택시 구현되는 것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금 8번 보시면은 상하이 메가팩 공장 2월 11일 그랜드 오픈한 이후에 지금 열심히 생산을 향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번 텍사스의 테슬라 리튬 정유 공장 생산 시작. 자, 이것도 리튬 정제부터 4680 배터리 완성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가 더 가속화되는 거고, 방금 10번 파워월 3 지금 1000대에서 1500대 50%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실적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제 11번 보시면 사이버 트럭의 경우에는 500kWh 충전, 이 충전의 그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비용으로 더 빠른 충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고요. 자, 12번 기가 텍사스에서 테슬라의 코텍스 슈퍼컴퓨터 GPU 교육 클러스터가 확장이 된다. 자, 이거는 이미 10만 개가 장착이 됐고 GPU가 이제 20만 개 추가되고 결국 80만 개가 되면 100만 개가 최종 완성되는데, 그러면 오픈 AI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지금은 xAI가 6개 메이저 회사랑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부분마저도, xAI의 인공지능 부분마저도 테슬라의 독주 시제가, 그 머스크의 독주 시제가 열리고 그를 통해서 테슬라 FSD 완전 자율주행에 인간보다 정말 10배, 100배 안전한 게 된다면 전 세계로 이게 엄청나게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팩트를 정확히 확인을 해봤고요. 테슬라의 그리드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제네라의 430메가와트의 고정식 배터리 저장 장치 2,500만 달러, 2억 2,500만 달러 메가팩 계약 소식, 이런 게 속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짐 팔리 CEO, 제일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죠. 과연 누가 테슬라의 FSD 라이센싱을 최초로 계약하는 제일 큰 레거시 기업이 될 것인가. 그게 포드일지 GM일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게 터지는 순간 다시 다 말아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 2025년 3분기에 그 충전 속도 슈퍼차저를 그 500kW 더 빠른 충전 그 슈퍼차저를 출시를 목표로 지금 그 3분기에 그 슈퍼차저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스톨당 비용을 또 4만 달러 미만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일론 머스크가 이 비용 절감에는 정말 귀재다. 결국은 비용을 절감해야 좋은 제품이 더 저렴한 원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있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흔들려도 이런 사실을 보면 정말 테슬라와 머스크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메타 주가가 17거래일 연속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긴 연승 행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지금은 메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 조금 참고 인내하시다 보면 메타를 넘어서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데나이브스가 오랜만에 팔란티어는 AI 혁명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데나이브스는 지금 테슬라는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목표 주가 $550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마이크 세일러가 스트레치 B라고 마이크로 떼버렸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스트레치 B의 회사 보유 수는 47만 8,740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은 97,608달러. 여러분이 이 가격보다 낮다면, 또 약간 높다면, 지금 사실 97,000 밑으로도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마이크 스트래티지 같은 마이크 세일러 같은 회장도 회사의 평균 단가가 97,608달러인데, 자, 개인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게 비싼 가격일까요? 저렴한 가격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97,600달러.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이를 통해서 그 스트레치 회사는 18억 달러의 비트코인 이익을 얻었다. 자, 이 회사도 이렇게 수익을 얻는데 개인도 계속 수량을 늘려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자, 잭 말러의 그 인터뷰를 여러분 서두에 보셨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의 월급이나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왜 비트코인이냐면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게 이거를 정부나 어떤 기관도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돈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유일한 해지 수단이 바로 금도 아니고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주요 종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328달러,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달러 대비해서는 672달러 저렴한 상황이다. 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1억 3,900만 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96K죠. 자, 96K 마이크 셀러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도지코인이 367달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319달러, 엔비디아가 132달러, 팔란티어는 112달러, 아이온큐 37달러. 아이온큐가 조금 내렸네요. 참고해 주시고. 자, 트럼프가 트럼프 일가가 이제 그 전략적 준비금, 매크로 스트래티지를 그 일가의 그 돈으로 이 회사를 다시 설립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그 월드 파이낸셜이 트럼프 일가의 그 비트코인 투자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그 매크로 스트래티지를 설립했다는 거는 결국은 트럼프 임기 4년 안에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관련한 암호화폐 산업을 더 펌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눈치를 채셨으면 합니다. 자, 메타가 719달러 17연속 올랐는데요. 자, 1년 수익률이 53%입니다. 그런데 2번 보시면 테슬라가 74%입니다. 자, 메타가 많이 불어오셨던 분들은 테슬라도 못지않게 잘했다는 걸 한번 이걸 보시면 제 생각이 되실 거고, 테슬라 1년 수익률이 이렇게 74%인데, 자, 이거를 그 5년 수익률로 좀 늘려보면은 515%가 올랐다는 거죠. 5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게 테슬라 주식이지만 기술주의 대장주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요. 이거를 잘 극복했을 때 평균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최소 5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1년에 100%씩 자 515%의 보상을 해줬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다 준비된 건,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그 주가가 빠지면 아무도 기분 좋은 사람은 사실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고통스럽고 힘든 건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좀 더 집중한다면은 우리의 일상에 집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가는 비용은 아끼고, 예를 들어서 치킨 배달 이런 비용은 내가 운동 삼아 갔다 오시고, 현금채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리고, 자, 이런 노력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런 노력이 1년, 3년, 5년, 10년 됐을 때 방금 쭉 한번 훑어봤지만 테슬라나 경제독립 씨앗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답한다는 것을 데이터가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고, 때로는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시고요. 3일 경제독립TV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독립 씨앗들이 잘하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좋은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들분께는 지속적으로 그 조금이라도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니까 멤버십 회원들 알람이 가면은 그 영문 번역 중요 영상은 꼭 바쁘시더라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 thought we forgotten who we are now. Explorers, pioneers, not caretakers. Well, we used to look up in the sky and wonder at our place in the stars. Now I just look down and worry about our place in the dirt. On camera now, so pretty exciting for people that want to see what's down right in front of them. You don't hit a curb anymore. And it gives us the ability to do the 360-degree view, which right now is in all our cars with Tesla sort of vision showing that emulated view. But now we have the ability. We could. Yeah. Okay. And a little Easter egg. We have a front camera now, so. Y sí, full eléctricos, estoy probando el paquete de conducción autónoma total en México. Increíble, pero cierto. Vamos a ponernos en marcha y les voy contando un poco cómo está siendo mi experiencia hasta ahora. Vamos a ir a un autolavado que hay aquí cerca y vamos a aprovechar el trayecto para explicarles un poco cómo funciona este paquete de conducción autónoma total en la Cybertruck. Le hemos puesto un destino, estamos estacionados. Yo desde aquí le puedo picar a este botón del volante y se activa el autopilot. Como pueden ver, ahí pone la direccional hacia la derecha, porque evidentemente vamos a salir hacia la derecha. Y para que comience a andar, solo tengo que darle un pequeño toque al acelerador. Y de esta manera se pone en movimiento. Funciona increíblemente bien. O sea, estoy realmente impresionado con lo bien que funciona este paquete de conducción autónoma total. La verdad es increíble. Pero, y como todo en la vida tiene sus peros, no es perfecto. Por ejemplo, ahora vamos a pasar un tope y lo tengo que desconectar o desactivar porque no es capaz de ver los topes. Y esto es algo importante que tenemos que tener en cuenta, sobre todo OpenAI, your response, you're turning him down for 97 billion.
I mean, look, OpenAI is not for sale. The OpenAI mission is not for sale. Elon tries all sorts of things for a long time. This is this week's episode. Does it make it more difficult to move from that non-profit model to that for-profit model for OpenAI? We're not moving to a for-profit model. We're not sure we're going to do it all, but no matter what, the nonprofit will continue to be extremely important. It will drive the mission. It will continue to exist. The board is looking at lots of options about how to best structure for this next phase, but the nonprofit is not changing into anything or going anywhere. Do you think Musk's approach then is from a position of insecurity about XAI? Probably his whole life is from a position of insecurity. I feel for the guy. Billions of dollars in contracts from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t's directing you to look into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that we a definitely need conflict to of do interest? and are going to do at the president's request. Does that present a conflict of interest for you? No, because you'd have to look at the individual contract and say, first of all, I'm not the one, filing the contract. It's people at SpaceX or someone who will be putting for the contract. And I'd like to say, if you see any contract where where it was awarded to SpaceX and it wasn't by far the best value for money for the taxpayer, let me know, because every one of them was. The president said the other day. Up to the Pentagon contracts, if you have received billions. The traffic light is out. You need to stop for it.